사실은 막말 사태가 났어요. 민주당이 네. 또 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막말 사태가 나는데 그래서 뭐 사과도 하고 뭐 징계도 받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최강욱 의원을 향해서 미국이라면 정계 퇴출감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일단 우선 이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정치계에서는 늘 있는 일이죠. 정치계에서는 늘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양당이 다 막말 논란은 뭐 어느 한 당의 논란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의 사례를 빗대서 얘기를 했잖아요. 오바마 이제 그 흑인 대통령이 나왔을 때 그 오바마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쓰면 무조건 네. 징계를 하고 처벌을 하는 그런 말에 이제 빗대서 이제 한동훈 장관도 세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최 의원 전 의원께서는 이제 공개된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한 거거든요. 사적인 네. 발언도 아니고 공개된 자리에서 동물농장 얘기하다가 조지웰의 동물농장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여성 비하성 단어를 사용한 거죠. 여성 단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공개된 자리에서는 누구나 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설쳐되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단어의 사용에 있어서는 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또 내용이 안 나온 게 이게 그 여성을 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발언을 하고 나서도 그 발언에 대한 설명을 했거든요. 예, 설명을 최 의원께서는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이게 부적절한 언어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했다라는 측면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남영희 또 원장. 원장도 이제 사퇴를 하고 또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또 징계 거론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빠르게 이런 막말이나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정리하고 가려는 그런 의지를 좀 드러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한 장관이 그 현대중공업을 가고 조선소를 가고요. 현대자동차는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배터리 충전은 딴 데 사는 걸로. 아니 근데 조선소에 쓰는 게 오래 가니까 그 항해를 해야 되니까 오래 가니까. 아니 오래 가잖아요. 이게 뭐 저 500km 가고 바꾸는 게 아니라 충전하는 게 아니라 오래 가니까. 아니 그럼 이 막말 논란은 막말 논란. 여야를 떠나서 이건 그냥 이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켜야 돼요. 특히 이제 그 정치인들이 그 자기의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기 위해서 그 굉장히 센 발언을 하거든요. 비유도 그렇게 세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 다 알아먹거든요. 이건 공감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자리에서 판단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건 여든 야든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 이건 뭐 공천 주면 안 돼요. 이런 경우. 그 지금 뭐 민주당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아니 뭐 민주당이 대처를 잘했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뭐 6개월 지나면 또 공천 받을 수 있게 해주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소나기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정치권이 자꾸 이렇게 매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원당치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김철근 위원장이 진보 같아요. 네? 네? 구승찬 대변인이 보수 같아요. 저는요 대변인을 하면서 이 정제된 표현만 써야 하잖아요. 정제된 표현만 쓰고 애드립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 대통령실 이전할 때 애드립 한 번 썼다가 징계 받았어요? 아니 문자 받았잖아요. 애드립 하지 말고 그냥 써준 것만 읽으라고. 아니 대통령실 이전하는데 안보는 공개와도 같다라는 표현으로 애둘러 비판을 했죠. 설마 모르겠지. 딱 이러고 애둘러 비판을 했는데 그게 뭐 난리가 나서 어떻게 공직자가 인수위에서 결정한 거를 반박을 하냐 이래갖고 한동안 떠들썩했죠. 그래서 정제된 표현을 쓴 겁니다. 제가. 잘하신 거예요. 네, 하여튼 사실 저는 진짜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혐오와 차별의 발언은 이제 대한민국 정치 수준 정도 되면 이제는 이런 말 하면 안 되고요. 뭐가 잘못했어 이런 말 할 수도 있지. 이것도 온당치 않습니다. 그런 건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김기현 대표가요. 그 당협위원회 당무감사 왜 갑자기 이거 시작했어요?
원래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빠르게 속도 스텝을 밟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원래는 그 이제 당헌 당규상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었는데 네. 그 기존에 이제 비대위 체제 때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체제 때는 선거가 계속 있으면서 못 했어요. 그리고 이준석 체제 이후에 이제 당무감사를 통상적인 당무감사이긴 하나 이게 총선을 앞두고 있는 당무감사이기 때문에 네. 이 당무감사로 원외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지위를 박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천에 그 마이너스 점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현역 의원 지금 뭐 찌라시성으로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네. 22명 명단도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하던데 네. 전국 지도 딱 예. 해놓고 현역 그냥. 의원 22명 특히 이제 그 TK, PK가 많아요. 많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네. 현역 의원 물갈이용으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수도권에 찍었어요. 특정 지역을 찍어서 그렇더라고요. 예. 그 서울에 10개 그다음에 경기까지 포함하면 좀 더 되겠죠. 뭐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감사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결과는 다 나와 있는 건데 현역은 제가 보니까 양특검 때문에 아마 발표를 보류하고 있는 것 같고 원외도 이제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외 지역이 지금 당 지도부가 의도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니 무슨 이분들 자리 지금까지 그나마 열심히 현수막도 붙이고 지역 내에서 얼굴이라도 알려놨는데 이분들마저 예를 들면 정리하면 새로운 사람이 가면 당 지지율이 높아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사람을 바꿔놓으면 괜찮은데 괜찮죠. 예. 아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벌써 17.15% 그러니까 총선 기준으로 투표율을 높이면 25% 이상 져요. 네. 그러면 서울 경기 다 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그 인재 영입한다고 누구 네. 영입하려다 실패했잖아요. 네, 그 유현준 교수. 예, 홍대 교수님인가요? 네. 건축가. 건축 네. 아주 유명한. 거절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니 안 된다. 가봐야 이제 안 되는 판인데 인재 영입도 되게 힘들 겁니다. 근데 지금 이래저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 아마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결국 시간은 가고 있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그 기조는 변화가 없고 그리고 대통령 책임이나 대통령 잘못을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결국은 당 지도부의 이 얼굴로 선거 못 치른다. 이게 아우성처럼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선거 국면으로 돌입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를 다음 달 그러니까 12월에는 출범을 시킨다는 거고요. 사실상 김기현 대표보다는 공관위원장한테 더 힘이 실릴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김한길 위원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움직인 지가 오래됐죠. 원래 움직였어요.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오늘 나온 건데. 아유, 원래 움직였어요. 예, 원래 오래 움직였어요. 아니 김한길 위원장하고 인요한 혁신위원장하고 관계도 다 나왔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김한길 위원장이 그 강서구청장 선거 지고 난 이후에 그 직후에 국민통합위원회 행사를 갔는데 대통령이 참석을 하셨고, 그쵸. 그때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제안한 많은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뭐 반성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통찰을 느낀다. 각 부처에 이거 좀 잘 반영되도록 해라.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상당히 힘을 많이 실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하면 이분의 전력이 정계 개편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시간이 한 5개월 아직 남아 있는데 이도 저도 잘 안 되면 스타일상 윤석열 신당으로 가는 거 아니야? 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아주 죽은 카드는 아니다. 아. 이렇게 보여져요. 죽은 카드 아니다. 네. 산 카드다.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귀를 잡고 네. 늘 독대하는 김한길 위원장이 네. 좋은 사람 없나? 뭐 이렇게 인재 영입에 나선다라고 해서 공관위원장을 직접 맡을 가능성 아니면 본인은 마크에서 역할을 하고 누군가를 세울 가능성 뭐 이런 얘기도 돌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공관위원장이 물론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관위원장이 원래 당헌 당규상 120일 이전에 하게 돼 있는데 네. 그 최고위에서 의결해서 바꿨죠. 120일에서 90일 사이로 한다 이렇게 해서 30일 늦추면서 이게 지금 양특검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네. 공관위를 먼저 띄우고 그 공관위가 회의를 하면 결국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그 당무감사했던 내용 가지고 컷오프 뭐 대상 이런 거 막 발표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바로 반발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기간을 좀 늦추는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현 지도부 체제로 그 선거를 치를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이 나와야 돼요. 지금 공간위를 빨리 띄우겠다 이런 얘기는 현 지도부를 두고 힘의 그 이동을 공간위로 옮겨서 공간위 체제로 뭐 선거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건데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 일단은 김기현 지도부가 얼마나 연명에 갈지 그다음에 새로운 비대위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그 비대위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거든요. 그 비대위원장이 나중에 임명돼 갖고 공관위원장 임명 과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당이 전혀 그 당 지도부가 공천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렇지 않아도 용산과 그 대통령실에 그 공천 개입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뭐 완전히 난리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군요.